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요 언론들, 네, 뭐 해외 어떻습니까? 주요 언론들이 대거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윤석열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완전한 입장이고, 네. 거기서 또 한편으로 또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그 법 체계의 탄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쪽 한국의 좀 극우 세력들, 일부 뭐 국힘당이나 또 정광훈 목사나 일부의 극렬 극우 세력이 주장하듯이 트럼프가 윤석열을 편을 들고 도와주러 오지 않느냐, 이거는 완전히 좀 환상인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윤석열이 만든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친위 구테타 내란 행동하고 2021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폭력 사태랑 등치시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아주 기분 나쁜 형태.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 측근 그 누구도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이제 뭐 535명의 중에서 유일한 연방의원 하나인 영김 의원이 약간 한국의 이 극우 세력의 편을 드는 유일한 발언 하나예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수십 명의 연방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한국 국민과 국회와 함께하겠다는 성명서를 냈고, 또 그때 브래드 셔먼 의원은 12월 6일 날 하원 본회의 플로어에서 아주 강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한국 윤석열 쿠데타 세력이 모의했던 부분에서 강한 경고를 날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방 의원들,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바이든 행정부만이 아니라 이제 교체된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네.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지금 드립니다. 그래서요.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편이다라고 하는 극우 보수 쪽에 잘못된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만 하면 자기네가 뭔가 살아날 것처럼 자꾸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예. 지금 망신당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오히려 완전히 더 손절을 더 세게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서 31일 날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전 대표? 최상목이 이제 뭐 내란 특검도 있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죠, 이제 정리를 있고. 해야 되는데 네. 뭐 결국 저는 꺾인다고 보고, 여기서 보니 버틸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그러면 검찰의 이제 구속 기소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있느냐? 최상목도 이미 끝이 났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행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저께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나 극우 진영이 구속 기소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동훈 때문에 어제 구속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구속 기소를 했고, 검찰 내에서 한동훈파가 이제 드디어 장악을 했다. 요런 이제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흐름은, 자,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민주당 저 국회의원님 잘 들으십시오. 민주당이 공작을 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으로 바꿔버렸다는 그게 거예요. 국민의힘당 입장입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입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요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했고, 극우 채널들이 주로 민주당과 이재명이 공작을 해서 이제 검찰을 장악해버렸다, 심우정도 여기에 이미 굴복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번 대선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저들에게 가지는 않겠구나.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도 불진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거나 한동훈의 뭔가 꼼수에 의해서 검찰 조직이 움직였다는 정도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거냐. 게임이 끝나더라도 한 7대3, 어떻게 잘하면 6대4로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8대2, 9대1로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걸 이제 느끼면서, 이게 모든 사람이 이제는 방할 수가 없다. 최상목도 똑같다. 최상목 아닌 어떤 장관도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변호하거나
결국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 김서구 차관이 27기예요, 연수원. 27기 한동훈 장관하고 같은 개수이고요. 사실은 이제 검찰에는 윤석열 라인하고 한동훈 라인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사실 한동훈 라인은 원래 없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윤석열이 하도 너무 심하게 하는 걸 보고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차라리 새로운 보수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내에서 내부 움직임은 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씨 구속 기소되기 며칠 전부터 좀 움직였어요. 진종호 씨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나간다, 우리 좀 모이자 해가지고 좀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고 한동훈 이제 움직이는구나, 결국 조기 대선으로 가는구나, 윤석열 어떻게 되게 뻔히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정기환 대표 하는 말이 아마 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이거 라이브예요, 녹방이에요, 뭐 자꾸 물어보시는데 설 연휴 특집 생방입니다. 저희 지금 전부 다 각자의 장소에 있다가 모여가지고 여기 4시부터 방송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5,000분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한 3,000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저는 전 대표님이랑 약간 좀 입장이 달라요? 다릅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은 뭐 한동훈 라인이 움직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라인의 넘버원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원래 그랬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자기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기간이 얼마 안 됐고요. 여전히 예를 들면 한동훈은 윤석열 라인 입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 독자적으로 해서 힘을 키우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라인이 장악했다 이런 말 동의하지 않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검찰을 장악했다 이 말은 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번 큰 틀의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이 또 아니면 범민주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이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첫 번째가 검찰 개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첫 번째 원칙이고요. 네. 지금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이거는 뭐 민주당 포함해서 범야권의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민주당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은 시부정 총장 포함해서 눈치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입장 정리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 지키면서 더 세게 싸울 부분이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소유지라는 부분에서 검찰에 일정 정도 견인하면서 또 나름대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한다. 큰 틀에서. 그러나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의 우리 원칙은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뭐 이 부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여당에서 이제 검찰을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런 분위기, 그다음 특히 극우에서는 이 검찰이 이재명에게 다 이렇게 저기가 되었다고 동화가 되었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예,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극우 세력들을 세력이었죠. 끌어모으려고 네. 요런 또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을 못 믿으니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을까요? 전혀 가지 그런 건 않고. 전혀 없어요? 전혀 못 가죠.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뭐 특정 지역을 내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팜플렛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요런 걸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걸 돌리면서 이제 어제 윤석열 구속 기소돼서 대한민국 공산화는 시간 문제다.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투표 행위를 할 때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든 반대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사안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에서 자 그러면 코인팔이를 한다. 그거 유튜브 준동이 너무 심하다. 뭐 다 떠나가지고 국힘이든 또는 지금 극우 세력들이 나서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자신의 정당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큰일 났다. 대한민국 공산화된다. 야 이게 이제 종북 좌파한테 검찰이 아예 포섭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윤석열 구속 기소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범법이 너무 많구나. 내란에 해당하는구나. 헌법을 위반하고
탄핵이 되는구나.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과 야당과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이들을 극소수 세력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할 텐데 그 이익이 뭐냐? 정권 획득이라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정당 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익되는 것 더 심하게 하면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계속 기부 행위를 많이 하도록 가짜뉴스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고는 아 끝났구나 아니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